2월 17일 목요일, 지금은 자정을 지나서 12시 45분입니다. 18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인데요. 베이징 올림픽 소식을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언론들은 숙적이라는 말을 일본 앞에 갖다 붙이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의 숙적은 중국이죠. 심지어 북괴 권력 지도부조차도 겉으로는 중공과 혈맹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중공을 비롯한 중국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축구 대표팀하고 북한 축구 대표팀하고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전쟁을 하거든요. 감정이 굉장히 썰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경주신문 포항 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지금 운영 중인 포항공항의 명칭을 포항 경주공항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7월 14일부터 사용하는데 경주도 이제 하늘길이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경주 하늘길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원래 포항공항도 사용하고 울산공항, 대구공항, 김해공항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의 공항들을. 명칭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공항이 활성화되고 또 경주라는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포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경주에 들렀다가 가는 건 아니죠. 물론 취지는 압니다. 이름을 넣음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좀 다르게 바꾸고자. 여기도 보면은 투입되는 비용, 명칭 변경에 따라서 비용은 3억 9천만 원으로 비교적 적지만은 소비자 편익은 403억 원, 생산 유발 효과는 최대 1,803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최대 52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이름 바꾸면 사업 잘 되고 뭐 공부 잘 되고 출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문정부가 석탄을 더 떼웠다. 발전량 7.2% 오히려 증가했다. 광복회장 김원웅에 대해서 해임 총회 연다. 백범 김구의 장손 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원웅에 대해서 광복회 명예를 실추시켜 놓고 버티나라고 사퇴 촉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김구에 대해서, 김구의 실체에 대해서 한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구 장손이라고 하는 김진이라는 사람은 좀 유감스럽지만 자기 선친에 대해서부터 먼저 공부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좋은 칼럼이 있었고요. 정치요금이다.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이 되어버렸다. 독점을 깨고 경쟁을 허하라라고 하는 좋은 칼럼이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일자리 정부 5년의 그늘 초단기 알바 200만 명이 넘었다. 탄소 중립의 역설 글로벌 석유 기업들 7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내었다. 그린플레이션 우려 점점 커진다. 한국경제 경남 통영의 어민들이 어장훼손 해상풍력 반대한다고 배를 띄워놓고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시위도 배를 타면서 했었는데 해상풍력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면 이 정권에서 저지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먼저 규탄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50년 만에 최악 가뭄에도 보수문을 열었다. 농민들 원성이 크다. 그 밑에는 역시 코로나 정치 방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학교 가려면 아이들 일주일에 2번 코 찔러야 된다. 이거는 아동학대다 라고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땔감 노릇을 하면서 부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지도자 무능은 죄악이다. 경제 대통령을 띄운 이재명. 그나물의 그 밥 후보다. 정권 심판론 띄운 윤석열. 예. 두 사람 다 지도자 무능에 대한 이재명이 같이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하는 윤석열은 그 밥의 그 나물 중에 자기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저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재명, 저는 충청의 사위, 사드 대신 보일러 놔드리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보일러를 설치한 모든 집들이 북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누구죠? 전라도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일반인이면서 군사 전문가, 이른바 이제 시쳇말로 밀떡이라고 하는데, 사드의 기능에 대해서 어설픈 말했다가 창피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매일경제 이재명 씨가 택시 업계를 만나가지고 공공호출 앱을 만들어서 카카오 갑질을 없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씨도 택시 옷 입고 이렇게 거기 가서 펴주세요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신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기존 택시 업계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 심상정이 이재명을 비판한다라고 해서 보니까 그는 실용주의가 아닌 보수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가 곧 실용이 될 수가 있음을 심상정 씨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흙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워딩만을 놓고 볼 때는 정의당과 함께 대동소이하게 연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진보당, 북괴와 똑같은 이제 스탠스를 취하죠. 청산 대상이다. 보수는 불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경북신문, 박승호라고 하는 전 포항시장이 연일 칼럼을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본사가 이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판성 기고문인데요. 조강지처 버린 놈 치고 잘 되는 놈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상하로 지금 오늘까지 나왔었습니다. 좀 잘하지. 예, 포항 시민들이 지금 친기업 정서를 갖고 있습니까? 포항 시민들이 명색 과학의 도시라고 할 수 있고, 포스텍도 보유한 포항에서 드론 띄워가지고 코로나 방역한다고 장난질 치는 포항시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을 뽑아내는 포항 시민들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일보, 윤석열 입으로만 호남 발전, 민주당의 본때 보여달라. 광주의 영내 GDP가 GRDP죠. 전국 꼴찌다. 광주의 GRDP 꼴찌는 광주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주의 인구 빠져나가고 발전이 더뎌지는 것은 우리 경주의 문제이듯이 그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죠. 경북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 사저가 핫플레이스 등극이 될 것 같다. 지역 상권 활력 기대감이다. 그 밑에 윤석열 씨가 TV 광고를 내보내는 모습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신문을 보면서 이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뭐 느끼는 바가 없나요? 박근혜 대통령 집이 왜 넘어갔고
왜 깜빵에 갔다 나왔고 왜 달성으로 오고 있는지 모를까요? 제가 지금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남기는 것은 뭐 최근에 계속 밤늦게 좀 남기고 있는 편인데 오늘 오후에 책이 한 권 도착했습니다. 방금 제가 신문들을 쭉 보면서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남겼던 이유가 이것과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민주주의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에이먼 버틀러가 지은 책인데 황수연 옮김이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요. 보내온 주소가 부산시 해운대구 이렇게 나갑니다. 부산에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딱 받자마자 황수연 교수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정규제 TV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이른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낸 분도 황수연이고 이 책을 옮긴 사람도 황수연이거든요. 불확실성 하에서 그리고 이 책 헌법을 제정한다 안쪽 이렇게 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한 인사말을 메모를 해 놓으셨고 엽서도 끼워놨습니다. 김광수 관장님께 어떤 분의 추천으로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도움이 될까 싶어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황수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잘못된 오타를 수정하는 것도 이렇게 친절하게 또 넣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받는 황수연이라고 하는 분과 이분이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짐작이 되는데 좀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출판사를 통해서 전화를 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책만 마치고 난 뒤에 빠른 속도로 좀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나마 이 책을 좀 소개를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이 책을 펴드렸는데요. 이 책은 제가 마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잡지책 보듯이 훑어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써져 있고 우리가 흔히들 자유주의자다. 저는 뭐 제가 자칭 자유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보수주의의 바탕을 깔고 있는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죠. 만약에 TV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보면 어떤 때는 의욕만으로 볼 때는 내가 저기에 나가더라도 나도 어느 정도 토론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은 말이 잘 안 나오죠. 학자들처럼 그렇게 늘 항구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용어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구체화된 어떤 논리를 암기를 하고 그것을 이렇게 설파를 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철학적으로 또 방향성에서 자기가 자유주의자일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분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무언가 저 사람은 시골 사부 저 사람은 자유주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갈망을 하고 무언가 대중으로 확산시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싶긴 한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한번 해봐요. 그게 맞다면 아주 정확하게 저를 파악하면서 본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마 보내주셨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이 달라질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책을 보내준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감사함이자 축복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설프게나마 이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주주의 개론이라고 하는 제목에 걸맞게 교과서에 이제
향기가 가득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역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주 재밌게 쉽게 읽을 수가 있고 한 문장 문장이 가슴에 팍팍 와닿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활자가 일단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다면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도 짚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용어는 16세기 프랑스에서 영어로 전환된 용어다. 또 그 전에는 4000에서 5000년 전에서 미케어 시대라고 하는 것. 또 그리스인들은 인간 집단에 대해서 다모스라고 불렀다. 그리고 남부 이라크 지역 이른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원에서는 두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하는 대목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1215년 영국 국왕 존에게 그러니까 존은 자신의 귀족들하고 대립을 했었죠. 그래서 귀족들이 귀족 자신들의 동의를 규정한 대헌장, 이른바 그레이트 차트라고 하는 대헌장을 국왕에게 받아들이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훗날 이제 의회 제도를 수립하는 기초가 되었죠. 그걸 이른바 이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용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도는 우리 자유주의자들이라면은 조금 숙지를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을 제가 요약을 하면서 몇 가지 잠시 뒤에 읽어볼 텐데요. 제 마음속에 남는 문장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제도에서는 선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출되는 정치인이 선출자가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제 마음속에 계속 진하게 남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어좁지 않게 하나 덧대자면은 선출되는 사람만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 즉 선출하는 사람도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고, 그 위험한 제도를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학습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되고, 그리고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선출하는 자들이 선출되었다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내세워가지고 반대 진영, 즉 선출되지 않는 사람들의 돈을 착취를 하고 자유를 축소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제도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이 자칫하면 자신의 자유를 계속해서 포기하면서 좁혀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접어놓은 페이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입헌공화주의. 존 로크 사상은 미국이 될 것의 창설자들에게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와 같이 그들은 독립선언서에서 기다랗게 조지 3세 왕의 남용들과 횡령들을 열거하면서 군주들의 자의적인 권력을 거부했다. 그들은 정치적 평등을 강조했지만 민주주의가 쉽게 폭도 지배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가 위험할 것을 여전히 두려워했다. 그들은 그 문제를 토의했고 공무원에 대한 대중 참여가 좋은 정부의 단지 한 부분일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공화정체, 규칙들과 원칙들에 따라서 면밀하게 구성된 정부로서 거기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대표자들이 그 밖의 모든 사람과 똑같은 법률들에 따라 구속될 것이고 그들의 권한들이 성문 헌법에서 제한되고 규정될 것이다. 그 밑에 마빈 심킨이라고 하는 1992년에 개인 권리들, 인디비주얼 라이츠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실린 문장이 소개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투표를 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유는 심지어 99% 투표에 의해서도 빼앗아서는 안 되는 일정 권리들의 인정에서 생긴다. 마빈 심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해학적이고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늑대 두 마리하고 양 한 마리가 점심 식사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디지털 민주주의 또는 온라인 투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재밌죠.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나쁜 결정들이라고 하는 소제목 단락에서는 합법화된 도둑질이다. 잘해야 높은 세금과 몰수의 위협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생산적인 자본과 부를 쌓아 올리는 것을 억제한다. 풍요를 억제하는 제도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소제목에서는요. 선출된 정부의 결정들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당신은 그것들에서 달아날 수 없다. 다수파 결정들은 벌금, 투옥, 면허와 사업 허가의 취소, 그리고 많은 다른 제재의 위협을 통하여 심지어 그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부과된다. 또한 어떠한 도망갈 길도 없다. 보통 국민은 자기들을 착취하는 정부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강압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비상사태 때 이것은 지금 정치 방역을 일삼고 있는 현재 시사하는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비상사태 때 개인 권리와 시민 권리를 억제할 예를 들어 테러리즘을 계획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염탐하거나 심지어 구금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이치에 맞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비상사태 권한들이 주어질 때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사용에 명백한 경계가 없다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하이에크가 언급했듯 비상사태들은 항상 개인의 자유의 보호장치들이 서서히 파괴되었던 구실이었다. 비상사태라고 지금 규정 지어놓고 개인의 자유를 엄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제하고 우리 개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순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자발적 통제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들의 편익들이 쉽게 인식되지만 그것들의 재정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비용들은 종종 간과된다. 사회적 조화를 장려하기는커녕 민주주의는 나쁜 행동을 조장하여 정당들이 관심과 패권을 얻으려고 폭력단들 같이 싸우고 정치인들이 국가의 장기적인 건강보다 다음 선거에 집중하며 로비 집단들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특별 대우를 얻는데 냉소적으로 체제를 사용한다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이거는 뭐 지방자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도시의 부흥보다는 자기의 집권 그리고 자기의 재집권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럴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하건대 우매한 대중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서서 집권한 뒤에는 자기의 유능한 그리고 양심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버린다. 그래서 당선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 이 정도까지라도 해주는 정치인이 과연 탄생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랬다가는 곧바로 시민들로부터 정치적인 또는 실질적인 탄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정치인이 나타날 수가 현실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꼭 읽어야지라고 접어놓은 부분이 많고 견출지를 붙여놓은 부분들도 있는데
시간상 다 읽기는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요약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를 나쁜 통치자들로부터 보호한다라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역설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 재산, 표현의 자유 그리고 기타 기본권들의 가장 확실한 보호장치는 민주주의나 법원들이 아니라 자유주의 가치들에 관한 일반 대중인식이다. 우리의 권리들이 생존하려면 그리고 민주주의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의 최적 편익들을 산출하려면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 그런 가치들을 설명하고 대중에 의한 그것들의 일반 인식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 안에서 존재하는 단층선들을 여전히 예민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투표를 거듭하고 유권자주의가 과잉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수준 높게 변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언급하지만 이 단어를 계속 제가 사용하지만 유능한 유권자가 돼야 된다. 학습을 통해서. 그래야만 민주제도라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제한된 민주주의의 개념. 만약 투표자들이 정말 불합리하고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종족적이고 예, 우리 지방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면 진정한 질문은 그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권력이든 하여간 가질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제한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결정들을 빼앗지 않고 우리의 권리들, 자유들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는 그것의 주요 역할에 집중하는 억제된 정부에 대한 찬성론이다.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견해는 우리가 그것을 창설한 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가 이 책 소개하면서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마는 선거가 거듭될수록 민주주의 제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축소하는 과정이 되고 만다. 그것은 다수파들이 모든 사람의 삶의 큰 부분을 운영하게 허가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소수의 결정을 하는데 더 정보가 많고 더 관심이 있으며 더 능할지 모르는 대표자들을 선택하는 방식일 뿐이다. 선거인들을 그들이 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실제 그대로의 투표자들에 근거하여 가능한 최상의 정부를 창설하도록 제도들을 수립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심지어 가장 자유주의적인 나라들에서조차도 선거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국가의 최선이라고 믿는 것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최선인 것에 투표한다. 이런 것은 이제 이 황수연 교수의 공공선택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론들이 그 주제에 있거든요. 요건 좀 중요한 내용이고, 자살하지 않는 민주국가는 전혀 없다고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썼다. 그렇지만 민주국가는 역설적으로 만약 국민이 자유롭게 그것을 떠날 수 있다면, 아주 강하다. 떠날 수 있다면 발투표를 말합니다. 당신의 발로 하는 투표는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보다 당국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제가 우리 한반도만 놓고 볼 때 한반도에서는 발투표가 일어났다. 발투표야말로 가장 절박하고 인간이 끝에, 절벽 끝에 매달렸을 때 하는 그야말로 절박한 투표다라고 말할 때 발투표라고 말을 했는데 이 책에서 발견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단지 표를 던지는 행위보다 당국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만약 정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게 작동하고 있다면 제이미 램키가 말했듯이 그들은 더 머무를 것 같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들이 떠난다면 사정을 개혁할 더 강한 압력이 있을지 모른다.
연방 체제들은 가장 쉬운 도망갈 길을 제공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개인들은 서로 다른 정부 체제를 가진 서로 다른 주 사이를 거의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제 이주가 커지는 선택지이다. 예. 기업들이 국가를 선택하지만 역시 유권자 또는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을 완전히 개방한 뒤에 일주일만 거주 이동의 자유를 줘보면 남북 주민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북한에서는 역시 대거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 전후로 최소 150만 명이 내려왔듯이 얼마나 많은 북한 인구가 이쪽으로 내려올까? 아마 평양 인구 일부 빼놓고는 아마 다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상상은 그토록 종북주의적이고 간첩스러운 남한의 좌익 코어들은 과연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까? 아마 그들도 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발로 하는 투표가 있다. 가두지만 않는다면 인간 생활 속에서도 친목 모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탈퇴한다. 나는 여기에서 멤버십을 포기하겠다라고 던질 수 있듯이, 또는 다른 모임을 선택할 수 있듯이, 그래서 선택할 자유만 있다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옴기니 후기.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일컬어지지만 엄밀하게 민주주의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은 다수가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는 점은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소수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다수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양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소수파의 자유들과 권리들을 빼앗는 것에 대해 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잔혹한 제도다, 민주제도라는 것은. 독자들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임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다. 이 역서는 에이먼 버터, An Introduction to Democrac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21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 애덤 스미스 연구소 소장이자 몽펠러랭 소사이어티 간사인 자유주의자 에이먼 버틀러 박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의 장점들과 단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냐 대중민주주의냐 의회민주주의냐 의회 독재냐라고 하는 세부적인 설명 없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참칭하면서 독재 사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 제3의 길은 시장이다. 시장이다. 마켓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하이에크의 명문, 공동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이 추상적인 행동 규범만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그것은 인류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라는 문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사용을 줄이자는 것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들과 권리들을 보호하는 한정된 역할만 하고 축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축소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민주제도 하자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있죠. 개인의 자유들과 권리들을 보호하는 한정된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개인과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합의를 쉽게 볼 수 있는 집단에서는 유용하지만 국가와 같은 큰 집단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국가와 같은 큰 집단에서는 되도록 민주주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큰 단위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틀러 박사도 주장하듯 큰 정부 단위에서도 합의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연방제,
지방분권 혹은 소규모 정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른바 노자의 소국 과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떠올릴 법한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가 공교롭게도 마침 어제 코민운동에 대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코민운동에 대해서 영상을 남긴 바도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 기존 대의제도에서도 저질로 변절되고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지면 과연 사용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한 나라의 체제는 국민이 만든다.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때 그 나라는 자유롭고 번영한다. 그렇지 못할 때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 정치적인 자유를 준다. 경제적인 자유를 국가가 종속시킨다. 개인의 자유를, 소유의 자유를. 그것은 정치적인 사기다. 거짓말이다. 경제적인 자유 없이 정치적인 자유를 내세우는 것은 사기다. 인클루시브가 필요하다. 각 경제 생산 주체들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는 상태, 포용적 경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옮기니 황수연은 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년 퇴직을 했고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다. KDI 연구원을 지냈다. 그리고 이분이 펴낸 책, 역서들 나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간단한 영상으로 이 책을 다 소개했다라고 말하면은 이 역자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좀 무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들 어떻습니까? 제가 빠르게 훑어보면서 핵심이라고 집어넣는 내용들을 읽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선출되는 사람만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선출되는 사람 말고 선출하는 사람, 유권자들이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야 민주주의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각자에 대한 폭거가 되고 폭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황수연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이 책을 옮긴 황수연 교수님인지 확인하고 감사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도착한 책을 빠르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